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약해졌고 곳곳에서 빗방울 수준으로 잦아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장수 61.5, 남원 53.1, 진안 50, 군산 41, 전주는 24mm입니다. 비는 오전 사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0mm가 더 내린 뒤 차차 개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18도, 익산 16도 등 13도에서 최고 19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은 뒤 기온도 20도 안팎을 웃돌겠고 이후로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국잼 노사가 막판까지 교섭을 벌인 끝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잼이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하게 됐지만 군산 공장 폐쇄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GM 노사는 14차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법정 관리 신청 시한을 앞두고 극적인 타결을 보았습니다. 노사는 최대 쟁점 상황이었던 군산 공장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 퇴직을 실시한 뒤에 일부 인원은 전환 배치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1,000억 원에 이르는 복리 후생비와 관련해서는 해사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조만간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노사의 협상 타결로 한국GM은 법정 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모면하게 됐습니다. 이게 잠정 합의를 했다. 이 사이에 내는 내용이 잠정 합의까지 못 끌어내면은 부도를 신청한다 그랬는데 노사가 이제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으니까.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군산 공장의 폐쇄 처리안이 빠지면서 1996년에 세워진 군산 공장은 20년 만에 문을 닫을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전북 제조업 생산액의 25%를 차지해온 군산 공장의 폐쇄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당장 13,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150여 개의 지역 협력업체도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특히 생산 물품의 100%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40곳에 이르러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조선산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붕괴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군산 인구의 26%인 7만 명이 생계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 대책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안의 국회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GM 군산 공장 폐쇄 방침 발표 이후 협력업체 2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협력업체들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저희 고민은 계속 휴업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폐업을 할 것이냐. 이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여파가 반영되기 전이지만 지난해 말 군산의 고용률은 52.6%로 1년 전보다 2.5%포인트 줄었습니다. 인구도 2,5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군산시는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잃고 전체 인구의 26%인 7만 명이 생계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산 등에 9천억 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가 3주 넘게 공전되면서 추경안 통과는 강감무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추경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파탄에 빠진 군산 경제,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안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1일 끝나는 4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지방선거 등으로 오는 9월에나 추경안 처리가 가능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이때는 추경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당의 시장 군수 후보 경선을 놓고 당 안팎이 소란스럽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 측 지지자들이 단체로 당사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경선 조사 방식에 대한 잡음이 여전합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아침부터 떠들썩합니다. 임실 한병락, 남원 윤승호 후보 지지자들이
잇따라 경선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윤 후보는 남원시장 경선 발표 직후 특정 후보를 위해 일반 시민조사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상황. 남원의 경우 샘플을 1,903개를 했습니다. 무려 300 가까운 숫자를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민주당의 50만 이하 시군 일반 주민 표본은 700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선이 발표된 임실, 부안, 익산, 남원 모두 7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보통 목표치가 차면 중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목표치가 보통 700샘플이면 700개를 끊고 하는 게 원래는 맞죠. 근데 그렇게 표본이 좀 많이 된 거는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후보자나 지지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의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경선은 여론조사가 아닌 투표인 만큼 기준인 700샘플 이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1900샘플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2만 1,000명이 다 응답해서 2만 1,000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후보 측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어 경선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평화당의 도지사 후보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당에서 도지사 출마를 제안받아 지역 안팎의 주요 인사들과 상의하며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25일 무렵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군수는 지금처럼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라북도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결심이 사실상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은 서남대 의대정원과 같은 49명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폐교된 서남대 신입생 정원보다 턱없이 적어서 정원 확대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2022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49명으로 정해졌습니다. 학생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49명으로 하고 2017학년도 서남대 남원 캠퍼스의 신입생 정원이 374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공의료대가 폐교된 서남대 대안으로 들어선다지만 서남대의 빈자리를 메꾸기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전북에서 공공의료대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더 늘리고 보건계열학과도 함께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사인력 양성은 기본이고 간호, 응급구조, 물리치료, 치위생 등 보건계열 전문가도 함께 양성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의 반발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공의료대학의 학과의 설치 문제는 이제 서서히 기능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대의 정원을 3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원 확대 문제는 조만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휴직을 승인한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휴직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노조 전임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법의 노조인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위법한 행정행위라 규정하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원의 휴직은 국가위임사무, 즉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달 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전북교육청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힘들게 지금 노조 전임을 허용했는데 이걸 취소한다고 하는 거는 좀 저희들도 정치적 부담도 있고요. 또 법의 논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고. 노조 전임을 허가한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교육부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2년 전 전임자 2명이 해고된 전교조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교육부가 변한 게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법의 노조 탄압을 계승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며 촛불 정신을 배반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생각이 도대체 진정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그 교육부가 다시 정신을 차지 않으면은 과거의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그런 전철을 밟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거 정권과 똑같은 방식의 전임자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창업 경험을 쌓기 위해 청년들이 돌아가며 운영하는 식당이 전북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무주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청년 키움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공간입니다. 완주군이 모집한 10개 팀 모두 38명의 청년들이 1년 동안 돌아가며 다양한 메뉴로 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식 창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메뉴들이 외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주군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습니다. 무주군은 조례에서 전입세대원과 전입학생, 둘째 이상 자녀, 결혼가정 등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수달 수영장, 건승체육관 등 공공시설 우대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제15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공읍면 학원농장에서 개막해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지에 청보리밭과 유채꽃밭을 볼 수 있고 공예품과 보리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제51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 동안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념제에서는 역사교육의 장 정읍, 음악으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 황토현에서 만나는 정읍을 대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새만금 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연합 등 10여 개 시민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새만금 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결정은 케이블카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설치할 수 없다는 판결과 같다며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최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케이블카 사업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사업 추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 내리는 결정인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건설이 오는 30일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자광건설은 대한방직 전주공장 2층 회의실에서 143층 타워를 비롯해 구체적인 복합 개발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광건설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개발 계획을 공개하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후보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개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